유럽의 중심에 있는 나라, 우아한 공작부인들이 살아가는 곳. 유럽의 중심부에는 현대판 공작부인들처럼 우아하고 총명하며 잊을 수 없는 여성들이 사는 나라가 있다. 이곳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한 달에 1,600달러를 벌 수 있고 100년 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거나 방공호에서 저녁 식사를 할 수도 있다. 알프스에서부터 빈의 웅장한 교향곡까지 오스트리아는 놀라움으로 가득하다. 지금부터 이 매혹적인 땅에 대해 당신이 몰랐던 놀라운 사실 18가지를 함께 알아보자. 산지, 되찾을 가치가 있는 잊혀진 해안선. 산지, 종종 고난으로 정의되는 공동체에서 변화의 가장 강력한 힘은 기관이나 원조 프로그램이 아니라 바로 여성들입니다. 장애물이 깊이 뿌리내리고 기회가 부족한 이곳에서 이 여성들은 단순한 생존자를 넘어서 비전 있는 사람들로 부상했습니다. 그들은 회복이 어떤 모습일지를 바닥에서부터 새롭게 구상하며 지속 가능성, 존엄, 문화적 자긍심을 중심으로 한 지역 기반 경제의 토대를 쌓고 있습니다. 그들의 노력이 놀라운 이유는 외부 전문가에게서 내려온 설계도를 따르지 않고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을 보십시오. 값비싼 비료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고 환경 파괴에 대한 인식이 커지는 가운데 이 여성들은 유기농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토양을 돌보고 물을 보존하며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방식입니다. 그들은 공동체에 식량을 공급할 뿐 아니라 전통과 자연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식량 안보의 정의 자체를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산지의 여성들, 위기를 풀뿌리의 힘으로 바꾸다. 어떤 여성들은 소박한 집을 문화적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진정한 경험을 원하는 여행자들에게 문을 열고 있습니다. 이런 풀뿌리 관광은 단순한 수입을 넘어 산지를 잊혀진 마을이 아닌 살아 숨쉬는 이야기의 공동체로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역 주방은 기업가 정신의 인큐베이터가 되었고 오랜 가정요리법은 사업적 감각과 융합되어 제공되는 모든 음식의 회복력의 맛을 담고 있습니다. 이 여성들의 시작은 종종 겸손했습니다. 예를 들어 마리아는 정규 교육도 거의 없었고 작은 땅 한 귀퉁이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다른 여성들을 고용하고 멘토링하는 활기찬 식품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주방은 단지 일터가 아니라 교실이자 생명선이며 지역 재능이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의 상징입니다. 2025년 초까지 산지의 경제적 이니셔티브 중 60% 이상을 여성이 주도하거나 공동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변화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산지를 재건하자고 말할 때 단순히 도로나 인프라를 넘어서야 합니다. 진정한 회복의 설계도는 매일의 용기, 창의성, 협력을 통해 쓰여지고 있으며 이는 무시당하기를 거부하는 여성들에 의해 이끌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손은 단지 망가진 시스템을 수선하는 것이 아니라 바닥에서부터 새로운 미래를 빚어내고 있습니다. 어떤 여성들은 소박한 집을 문화적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진정한 경험을 원하는 여행자들에게 문을 열고 있습니다. 이런 풀뿌리 관광은 단순한 수입을 넘어 산지를 잊혀진 마을이 아닌 살아 숨쉬는 이야기의 공동체로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역 주방은 기업가 정신의 인큐베이터가 되었고 오랜 가정요리법은 사업적 감각과 융합되어 제공되는 모든 음식의 회복력의 맛을 담고 있습니다. 이 여성들의 시작은 종종 겸손했습니다. 예를 들어 마리아는 정규 교육도 거의 없었고 작은 땅 한 귀퉁이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다른 여성들을 고용하고 멘토링하는 활기찬 식품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주방은 단지 일터가 아니라 교실이자 생명선이며 지역 재능이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의 상징입니다. 2025년 초까지 산지의 경제적 이니셔티브 중 60% 이상을 여성이 주도하거나 공동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변화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산지를 재건하자고 말할 때 단순히 도로나 인프라를 넘어서야 합니다.
진정한 회복의 설계도는 매일의 용기, 창의성, 협력을 통해 쓰여지고 있으며 이는 무시당하기를 거부하는 여성들에 의해 이끌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손은 단지 망가진 시스템을 수선하는 것이 아니라 바닥에서부터 새로운 미래를 빚어내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서 교육이 배고픔과 경쟁할 때 산지에서의 아침은 누구도 묻고 싶지 않은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밥을 먹일까? 아니면 학교에 보낼까? 이곳의 많은 가정에게 이 가슴 아픈 딜레마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공동체의 회복력이 아무리 강해도 현실은 냉혹합니다. 음식, 약, 교육 같은 기본적인 필수품조차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닿지 않습니다. 2025년의 최근 통계는 냉정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가구의 35% 이상이 식량 불안정 상태를 겪고 있습니다. 어떤 가족에겐 저녁이란 소금만 뿌린 한 줌의 쌀일 뿐입니다. 어떤 이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잠자리에 듭니다. 그러나 고통스러운 것은 단지 음식의 부재만이 아닙니다. 생존의 대가가 너무 큽니다. 공책 한 권의 가격은 곧 저녁 한 끼를 건너뛰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는 견디기 힘든 무게입니다. 아이의 미래에 투자할 것인가? 아니면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할 것인가? 의료 접근도 마찬가지로 절망적입니다. 지역 진료소는 자금 부족과 인력 과잉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약은 없거나 너무 비쌉니다. 단순한 질병도 치료받지 못하면 위험해지고 예방치료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사치입니다. 한때 빈곤 탈출의 유일한 길로 여겨졌던 교육은 이제 먼 꿈처럼 느껴집니다. 많은 아이들이 학교를 그만둡니다. 배우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일을 하거나 집안일을 도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존재하는 학교들조차도 낡은 자료, 훈련되지 않은 교사, 과밀 학급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산지에 너무 많은 아이들에게 교실은 거리의 모퉁이나 어선으로 대체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힘이 있습니다. 바로 바야니안의 정신입니다. 이곳에서 공동체는 단지 단어가 아니라 생명줄입니다. 이웃들은 가진 것이 거의 없어도 서로를 돕습니다. 의무가 아니라 진심에서 나옵니다. 국 한 냄비가 하나 더 나눠지고 중고 책가방이 다른 아이에게 전달됩니다. 이런 상호 부조의 문화는 산지의 가장 강력한 자산입니다. 그 어떤 위기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힘입니다. 산지는 물질적으로는 가난할지 모르지만 인간성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매일 벼랑 끝에서 살아가지만 그 삶 속에는 현대 사회가 배워야 할 깊은 연민과 회복력이 깃들어 있습니다. 지하도서관, 책이 가장 뜻밖의 장소에서 살아남는 곳. 홍수, 빈곤, 비좁은 주거 환경이 일상인 동네에서 도서관을 기대하는 이는 없습니다. 하물며 지하에 있을 거라곤 더더욱요. 그러나 산지에서는 바로 그런 뜻밖의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창고 아래 재활용 목재와 양철 지붕 및 아이들이 만든 비밀 도서관이 존재합니다. 이 모든 것은 쓰레기장 근처에서 젖은 책 한 권을 발견한 리라라는 소녀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녀는 그 책을 버리지 않고 페이지 하나하나를 말려가며 살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책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곧 바람가이 저녁에 아이들이 찢어진 교과서, 만화책, 버려진 신문 등을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그것들을 닫고 테이프로 붙이며 정리했습니다. 지상에는 공간이 없었기에 오래된 판잣집 아래에 마른 공간을 파내어 도서관으로 만들었습니다. 책들은 플라스틱 상자에 보관되었고 송글씨로 라벨을 붙였으며 아이들이 직접 만든 태양광 램프로 불을 밝혔습니다. 오늘날 산지 지하 도서관에는 7,000권이 넘는 책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쓰레기에서 되살아난 책들입니다. 아이들은 책을 빌리기 위해 줄을 섭니다. 어떤 아이들은 단지 조용히 읽기 위해 옵니다. 이곳은 시끄러운 세상 속의 고요한 장소이며 미래가 불확실한 곳에서 상상력이 살아 숨쉬는 공간입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 모든 도서관을 운영하는 이들이 모두 15세 이하의 학생들이라는 것입니다. 학교가 과밀하고 교육 자료가 부족한 이곳에서 이 아이들은 그들만의 교육 체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하에서 모든 어려움에 맞서 그리고 그렇게 하며 세상에 이렇게 상기시킵니다. 문해력은 사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오직 빛, 사랑, 그리고 약간의 반항일 뿐입니다. 산지에 숨겨진 오케스트라, 재난에서 탄생한 악기들. 3년 전 태풍 마르셀이 산지를 강타했을 때 그것은 파괴의 흔적만을 남겼습니다. 부서진 집들, 뒤틀린 금속, 산산이 부서진 삶들. 하지만 그 폐허 속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무언가가 탄생했습니다. 하나의 심포니였습니다. 폭풍에서 남겨진 잔해들, 대나무 판자, 양철 조각, 물통, 낡은 전선을 이용해 젊은 주민들은 악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음악 이론을 몰랐고 정식 교육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소리와 리듬, 그리고 의지는 있었습니다. 지붕 조각은 북이 되었고 자갈을 담은 플라스틱 병은 레인스틱이 되었으며 김예의 낚싯줄을 나무틀에 팽팽히 당겨 만든 것이 임시 기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스톰 앙상블, 스톰 언썸블이라 불렀습니다. 태풍 이후에 스크랩으로만 만들어진 악기로 연주하는 청소년 오케스트라입니다. 그들의 음악은 완벽하지 않지만 잊을 수 없습니다. 공연이 열리는 골목길마다 슬픈 선율이 메아리 칩니다. 첫 번째 공개 공연은 이웃들의 눈물을 자아냈습니다. 한 소녀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태풍을 막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걸 노래로 만들고 있어요. 이 그룹은 그 이후 여러 지방을 돌며 재난복구 캠페인에 참여했고 다른 지역사회를 위한 기금도 모금했습니다. 해외 음악가들이 실제 악기를 기부하기 시작했지만 앙상블은 여전히 자신들의 오리지널 악기로 연주하며 이렇게 상기시킵니다. 아름다움은 고통 속에서도 탄생할 수 있으며 산지는 파괴 속에서도 자신의 목소리를 찾아낸다는 것을 창의력으로 살아남기, 비공식 노동이 생계선이 되는 방식. 산지에서는 정규 고용이 희망사항에 가까운 현실이기 때문에 회복력은 다른 형태를 띱니다. 그것은 집에서 만든 간식을 쟁반에 올려 길거리를 누비는 노점상, 좁은 골목에서 자전거를 수리하는 용접공, 집 옆에 작은 음식 가판대를 운영하는 엄마들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비공식 경제는 차선책이 아니라 기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산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이 저평가된 부문은 필리핀 GDP의 약 34.2%, 무려 4,140억 달러에 해당하는 가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언론의 주목을 받지는 못하지만 수백만 명의 삶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산지에서 이러한 임시사업들은 단순한 경제활동이 아니라 생존과 희생의 행위입니다. 부모들은 자녀가 굶지 않게 하기 위해 자신은 식사를 거르기도 합니다. 국은 물을 타서 늘리고 쌀 한 공기를 여러 접시에 나눠 담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대처 방법이 아니라 인내와 사랑, 그리고 우선순위 조정이라는 생존을 위한 증언입니다. 이 상황은 필리핀 제도 너머로도 울려 퍼집니다.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남아시아의 도시 빈민가에서도 비슷한 선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줄어든 식사량, 저렴한 고탄수화물 식단, 세대를 넘는 희생, 이것이 전 세계 빈곤층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산지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단지 그 고통이 아니라 그에 대한 사람들의 대응 방식입니다. 필리핀의 공동체적 연대와 협력을 뜻하는 바야니안의 정신은 이 공동체의 생명줄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이웃이 냄비를 빌려주고 다른 누군가는 남은 음식을 나눠주며 또 누군가는 하루치 수입을 내어놓습니다. 이런 행위들이 매일 반복되며 정책이 아닌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안전망이 형성됩니다. 바로 이 단단한 상호 지원의 네트워크 덕분에 산지는 단지 견디는 것을 넘어 더 나은 미래를 상상하기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것은 단지 고난의 모습이 아니라
주체성에서 비롯된 희망의 그림입니다. 산지의 비공식 경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실패할 때 공동체는 일어서며 그 과정을 통해 지속 가능성과 사회 정의가 진정으로 어떤 모습일 수 있는지를 새롭게 정의합니다. 공동체 재활성화, 작은 행동이 지속적인 변화를 만들 때 산지의 변화는 요란하게 울리지 않습니다. 일상의 사람들에 의해 조용히 배경에서 울려 퍼지는 윙윙거림입니다. 변화는 작은 가게들로부터 시작됩니다. 대나무와 양철로 지어진 소박한 사리사리 상점들, 과자, 비누, 그리고 꿈을 파는 공간. 변화는 이어서 팝업 음식 노점, 수제 공예품, 동네 재활용 캠페인으로 확장됩니다. 이런 것들은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산지에서는 재생의 촉매제입니다. 문을 여는 모든 소상업체는 단지 수입만을 창출하지 않습니다. 희망의 등대가 되어 일자리, 존엄, 자립을 제공합니다. 바나나 튀김을 파는 한 노점은 한 가족의 식탁을 지탱할 수 있습니다. 중고책방 하나는 한 세대에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업이 연결되어 외부의 경제적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는 지역 회복력의 그물을 짜고 있습니다. 상업을 넘어서 산지의 청년들은 환경 변화를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때 쓰레기장이었던 지역에 나무를 심고 매주 청소 활동을 조직하며 바람가이 내에서 제로 웨이스트 실천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이 활동들이 아직 언론에 대서특필되진 않지만 태도와 환경을 동시에 바꾸고 있습니다. 자연과 점점 멀어지는 세상에서 산지의 젊은이들은 녹색을 일상의 직물 속에 다시 꿰매고 있습니다. 이 모든 노력을 하나로 묶는 것은 산지의 공동체 정신입니다. 이곳에서의 진보는 단지 창업이나 녹지 공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공유된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주민들은 변화가 공동의 행위임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칠해진 벽 하나, 재활용된 병 하나, 공동체에 재투자된 폐소 하나하나가 선언입니다. 우리는 변화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를 만들고 있다. 이 작지만 강력한 행동들을 통해 산지는 전 세계 개발 전문가들이 이제 막 인식하기 시작한 교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진정한 재활성화는 위에서 아래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땅에서부터 하나하나의 용기 있는 발걸음으로 자라납니다. 고난을 디딤돌로 바꾸어 회복력 있는 미래를 만들다. 위기 이후의 회복은 좀처럼 직선적인 경로를 따르지 않습니다. 산지에서도 많은 재난 피해 지역과 마찬가지로 재건은 단지 도로를 수리하거나 학교를 다시 여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계수단을 되살리는 일입니다. 말은 쉽지만 실행은 어렵습니다. 실업률은 여전히 높고 지역 인프라는 취약하며 자본은 구하기 어렵습니다. 국제노동기구에 따르면 2025년 초 기준 위기 지역의 실업률은 약 11%에 달했습니다. 그 수치 뒤에는 실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확실한 상태에 놓인 가족들, 미뤄진 꿈들. 하지만 이 벅찬 현실 속에서도 진보는 서서히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변화를 이끄는 요인 중 하나는 바로 마이크로 파이낸스입니다. $100 정도의 소액 대출이 개인들에게 사업을 시작하거나 재고를 보충하거나 도구를 구매할 수 있게 해줍니다. 산지의 한 어머니에게 그것은 재봉틀을 사서 수선 사업을 시작하는 의미일 수 있고 한 청년에게는 어부들의 배를 수리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박한 투자가 조용히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동시에 직업 훈련도 점점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산지를 포함한 동남아시아 전역에서는 목공, 농업, 재생에너지, 디지털 리터러시와 같은 분야의 훈련 프로그램이 지역의 한계를 넘어서도록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2024년 한 해에만 200만 명 이상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수료했습니다. 실용교육이 빈곤을 해소하는 가장 강력한 해독제 중 하나라는 증거입니다. 이 변화가 특히 희망적인 이유는 그 에너지가 산지 고유의 유산과 자원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농업,
섬유공해, 태양광 에너지 시스템은 외부 의제가 아닌 지역의 투자에 의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 부문들은 환경과 전통 모두를 존중하며 경제적 자립으로 가는 현실적인 경로를 제시합니다. 이 모든 진보의 뒤에는 중요한 지원 체계들이 있습니다. 공공정책 개혁, NGO 파트너십, 국제 원조, 교통 인프라 재건부터 지역 주도의 인큐베이터 설립까지 이들 행위자들은 풀뿌리 노력들이 구조적 뒷받침과 연결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8억 달러 이상이 이와 유사한 프로젝트에 투입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점차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물론 도전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수리된 그물 하나하나, 새롭게 훈련된 목수 하나하나, 산지의 토양에 심겨진 씨앗 하나하나가 다른 이야기를 전합니다. 절망이 아닌 가능성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회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재창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고난을 디딤돌로 바꾸는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과정을 통해 더욱 공정하고 더욱 견고하며 그들만의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만드는 내일, 여성과 공동체가 만들어가는 미래. 더 나은 내일을 만든다는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단순히 혁신이나 정책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아직 오지 않은 세대들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리더십에 투자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를 이끌고 있는 이들은 여성 기업가들입니다. 대담하고 창의적이며 회복력 있는 존재들입니다. 전 세계 개발도상국에서 여성들은 단순히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넘어 시장 자체를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25년 초 기준 저소득 국가의 중소기업 중 30% 이상이 여성 소유입니다. 그러나 이 수치 뒤에는 더 강력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변화입니다. 이 여성들은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족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젊은 소녀들에게 리더십이 특권이 아닌 가능성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 성장만이 변화의 전부는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공동체들은 사회적, 경제적, 생태적 치유를 스스로의 손으로 이뤄내고 있습니다. 남미의 산림보건 활동, 동남아의 강 정화 운동, 아프리카 농촌 지역의 기후 적응 프로젝트, 이 모든 것은 정부만이 아니라 토지와 생계를 가장 잘 이해해야 하는 풀뿌리 집단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보는 측정 가능합니다. 유니세프 보고서에 따르면 위기 이후 지역에서 학교 등록률은 단 2년 만에 15% 이상 상승했으며 기초 의료 접근성도 같은 지역에서 2배로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개선이 아닙니다. 절망에 버려졌던 장소에 존엄성과 가능성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변화를 가속화하는 진정한 원동력은 바로 협력입니다. 지역 공동체가 국제적 파트너와 손을 잡을 때, 마을이 NGO와 협력하거나 여성협동조합이 글로벌 기후기금의 지원을 받을 때 그 효과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2024년 한 해 동안만도 10억 달러 이상의 국제 원조가 풀뿌리 주도의 지속가능한 개발 사업에 투자되었습니다. 그 자금은 단지 학교나 병원을 짓는 것이 아니라 추진력을 만듭니다. 앞으로의 길은 여전히 복잡하고 멀 수 있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비전을 가진 여성들, 단결된 지역 공동체, 의미 있는 글로벌 파트너십이 함께하는 지금, 정의와 회복력, 지속 가능성에 뿌리를 둔 미래는 더 이상 꿈이 아닙니다. 이미 한 걸음씩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젊은 마음에 힘을 싣다. 교육에서 변화로? 진정한 역량 강화는 교과서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의 불꽃에서 시작됩니다. 전 세계 교실에서는 이제 더 이상 학생들에게 단순 암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상상하고 질문하며 직접 만들어 보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교수 방식에서 체험 기반 학습으로의 전환은 단순한 교육 트렌드가 아니라 하나의 혁명입니다.
학생들이 단순히 방정식을 푸는 것이 아니라 마을을 위한 정수 시스템을 설계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과학 수업에서 공동체 정원을 가꾸고 역사 수업에서 아이들이 어르신들을 인터뷰하며 개인의 이야기를 세계사와 연결짓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러한 접근은 수동적인 학습자를 능동적인 문제 해결자로 바꾸어 줍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놀랍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능동적 학습은 낙제율을 32%에서 22%로 낮추고 학업 성취도를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하지만 교수법 혁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탄탄한 장학금 제도와 지속적인 교사 역량 강화 역시 필수적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CD 효과적인 교사 개발 지원 이니셔티브입니다. 실습 중심의 멘토링, 근거 기반 교육법, 교사 역량 강화 훈련을 통해 시드는 탁월함이 예외가 아닌 기준이 되는 교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진정한 영향력은 엄청난 역경을 이겨낸 학생들의 삶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이제는 장학금을 받고 국가시험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며 가족 중 처음으로 대학에 진학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개인 성공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청소년에게 믿음과 시간, 자원을 아낌없이 쏟은 공동체 전체의 승리입니다.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하나의 문화적 전환입니다. 교육은 더 이상 단지 취업을 위한 통로가 아니라 역량, 정체성, 희망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성 있는 교육, 포용적인 지원 시스템, 모든 승리를 기념하는 인정을 우선시할 때 우리는 단지 아이들에게 살아남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리더로 길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새롭게 도래하는 시대에서 교육은 단지 정책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의 약속입니다. 출발선이 어디든 관계없이 모든 젊은이에게 빛날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받기 위해 건강, 가장 필요한 곳에 의료를 전달하다. 농촌 및 의료 취약 지역에 사는 수백만 명에게 의료는 여전히 꿈에 가까운 현실입니다. 클리닉 접근성 부족, 높은 이동 비용, 현지 의료 인력 부족으로 인해 많은 이들은 진료를 위해 몇 시간을 이동하거나 아예 치료를 포기해야 합니다. 2024년 9월 기준 미국 내 1차 진료 제공 부족 지역의 66% 이상이 농촌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의 편의성과 농촌의 방치 사이의 격차가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는 명확한 지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균형 속에서 하나의 이동혁명이 문자 그대로 굴러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동식 헬스 클리닉은 의료 접근 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 클리닉들은 단순한 밴이 아닙니다. 전문 의료진이 탑승하고 지역 사회의 중심부로 직접 찾아가는 완비된 의료 유닛입니다. 이들은 예방접종, 산정검진, 기본진단, 건강교육 등 즉각적인 치료와 예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멀기만 하던 희망이 현실로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단순히 변화가 아니라 혁신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이동식 의료 유닛은 만성 질환의 조기 발견을 크게 높이고 응급실 방문을 줄이며 고위험 인구의 건강 결과를 개선합니다. 많은 지역 사회에서 이러한 능동적 접근은 유일하게 일관된 의료 서비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기술이나 운영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 중심에는 여전히 인간이 있습니다. 각 이동 유닛 뒤에는 의료진이 있습니다. 종종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이들은 아무도 소외되지 않도록 시간과 기술을 헌신합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환자가 수년 동안 본 유일한 익숙한 얼굴이 바로 이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향력은 차량이 떠난 후에도 이어집니다. 워크숍과 방문 교육을 통해 이들은 위생, 역량, 가족 계획, 생활 습관 질환에 대한 교육을 진행합니다. 이것은 특히 모성과 아동 건강에서 두드러집니다. 이동 클리닉은 원격지나 분쟁 지역에서도 예방 접종률을 높이는 데 기여해 왔습니다. 의학적 지원 없이 출산할 뻔했던 여성들에게 산전 진료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개입은 대형 병원이 아닌
단순한 존재와 끈기로 생명을 살려왔습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의료 자원봉사자들과 풀뿌리 교육에 뿌리를 둔 이동 클리닉 모델은 공평한 의료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회복하고 관계를 구축하며 건강의 존엄을 되찾아주는 일입니다. 임시거처에서 진짜 집으로 디자인을 통한 존엄 회복. 전 세계 수많은 비공식 정착촌에서 집은 안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생존을 의미합니다. 고철, 방수천, 버려진 나무 조각들로 급조된 임시 거처들이 확장되는 도시 가장자리를 따라 늘어서 있습니다. 깨끗한 물, 안정적인 전기, 적절한 위생시설에 대한 접근 없이 이러한 거처는 가족들을 건강 위험과 환경 재해에 심각하게 노출시킵니다. 충격적인 통계에 따르면 급속히 도시화되는 지역에서는 인구의 최대 75%가 이러한 불안정한 환경에 거주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불안정함 속에서 새로운 주거 해결책이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그 힘은 단순함과 포용성에 있습니다. 개발도상국 전역에서 공동체들은 주거의 개념을 다시 써 내려가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단 하나의 강력한 전환이 있습니다. 바로 스스로 건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역 주도의 주택건설 이니셔티브는 집을 짓는 의미 자체를 혁신하고 있습니다. 값비싼 건설업자나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대신 주민들은 지역에서 구할 수 있는 저렴하고 환경 친화적인 재료를 이용해 튼튼하고 기후에 강한 주택을 스스로 짓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들은 전통적인 기술과 문화적 지식을 강조하며 주택이 단지 실용적인 것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의미도 지니도록 합니다. 그 강력한 예는 파키스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건축가 야스메인 라리의 맨발의 건축 Barefoot Architecture 운동은 수천 명이 대나무, 흙, 석회로 만든 저비용, 무탄소 주택을 스스로 지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 구조물들은 지속 가능할 뿐만 아니라 아름답고 회복력 있으며 자립을 가능케 합니다. 세네갈에서는 건축가 네신가 비읍 듀브가 압축 흙 블록과 생물 기반 자재를 사용해 기후에 강한 주택을 설계하면서 지역의 지혜와 혁신을 결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니셔티브의 가치는 단지 쉼터 이상의 것입니다.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시장성 있는 기술을 가르치며 오랫동안 주변부로 밀려난 공동체의 존엄을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유, 정서적, 문화적, 물리적 소유감을 촉진한다는 점입니다. 가족이 직접 자신의 집을 짓는데 참여했을 때 그 구조물은 단지 4개의 벽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체성, 희망, 장기적인 안정성의 상징이 됩니다. 산지와 같은 공동체에서는 이러한 변화의 정신이 곳곳에 깃들어 있습니다. 짠패널로 집을 보강하는 어머니, 새 주택 부지 주변에 나무를 심는 청년단체, 기후변화에 맞춰 고대 건축 기술을 가르치는 장로들. 이 순간들은 상징적일 뿐 아니라 회복력 있는 새로운 사회 구조의 기반이 됩니다. 산지는 단지 지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끈질긴 의지에 살아있는 진화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모퉁이마다 기억이 스며 있고 모든 미소마다 절망에 맞서는 조용한 저항이 담겨 있습니다. 이곳에서의 재건은 단순한 인프라가 아니라 정체성입니다. 그것은 모든 가족이 그들의 출발점이 아무리 겸손하더라도 단순한 거처가 아닌 진정한 집에 살 권리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것이 바로 산지의 진정한 아름다움입니다. 일상 속에서 태어난 변화. 차례의 300물집에서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반드시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정이 당신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감동을 주었다면 댓글을 남기고 당신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더 함께하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하거나 영상을 좋아요해 주세요. 당신은 단순한 시청자가 아닙니다. 이 여정의 일부입니다. 인식을 높이고 지역 노력을 지지하거나 그저 마음으로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정말 중요한 목소리들이 더 멀리 퍼질 수 있도록 돕게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모든 장소에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는 데 필요한 것은 단 한 사람, 바로 당신입니다.